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네. 사이다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한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오늘은 김재원 원장님 바쁘셔서 저희가 그럼 기용도 이렇게- 원장님이랑 둘이서 우리 김하정 원장 네. 두 분만 이제 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민트 TV에 아마 부인과 콘텐츠에 아마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그 김하정 원장님이랑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네.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또 해야 되나요? 과잉 검사 아닌가요? 진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국가검진 받으러 오시면서 부인과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이제 국가암 검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자궁경부암은 자궁과 난소가 있으면 그 일부 경부만 검사하시는 거거든요. 자궁과 난소 전체적인 부인과 검진을 원하신다면 경부암 검사만으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경부암 검사를 하면 나는 이제 부인과 관련된 검사는 다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검진에서는 경부암만 보시는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검사하시는 거는 과잉 진료가 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하시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환자들은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암 검사 이렇게 용어를 혼동하다 보니까 네. 자궁암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검사가 다 끝난 게 아닌가 네.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국가 검진을 해주는 거는 자궁경부암 검사 그러니까 입구 쪽에 대한 검사만 하는 거고 난소라든가 자궁 전체 몸통에 대한 검사는 초음파를 통해서 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질 항문 초음파 많이 아픈가요?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질 초음파 부인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질 초음파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험이 있거나 이제 기혼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질로 초음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로 접근을 해야 가장 자궁하고 난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초음파 기구가 굉장히 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기구가 들어갈 때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아프시다면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물이나 개를 통해서 그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 통증이나 이런 거 좀 덜 하시고요. 항문 초음파는 이제 성경험이 없는 환자분들한테 보게 되는데 질 초음파보다는 조금 더 통증이 있고 불쾌감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볼 때 충분히 개를 바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아프진 않지만 검사하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게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근육이 경직이 돼서 특히나 좀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중간에 좀 팁을 드리자면 환자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맞아요. 나중에 불편했다 약간 이러신 경우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면 꼭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 전 소변을 꼭 비우고 와야 하나요? 어떠세요, 하정 원장님? 질 초음파를 볼 때는 비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궁이 있으면 방광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요. 방광이 차 있는 경우에 질 초음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궁이나 난소 쪽이 좀 밀리거나 이러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질 초음파에 있어서는 비우는 게 좋으시고요. 간혹 이제 질 초음파를 못 보셔서 복부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부로 볼 때는 이제 방광을 채우는 게 초음파가 투과되면서 자궁하고 난소를 보는데 더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방광을 채우는 게 좋고 질 초음파를 볼 때는 좀 비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리 중에 관계를 해도 될까요? 임신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다던데 이건 어떤가요, 원장님?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위생상 좋지 않지 않을까. 어떠실까요? 좀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뭐 여러 문화권에 따라서 여자 생리 때 나는 피를 조금 부정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생리 중에는 관계를 좀 부정탄다, 약간 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도 다 과학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생리할 때는 자궁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출혈되면 반대로 균이나 이런 것들이 타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에 대한 안전성은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염증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조들의 어떤 지혜로서 그냥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는 건 좀 부정탄다 이렇게 해서 좀
피했던 게 아닐까. 네네. 그리고 생리 때는 아무래도 질 내 면역이라던가 환경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이 더 쉽게 이렇게 골반이나 뭐 난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질염을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리 중에는 좀 피하시는 게 여성분들한테는 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오염되는 것들이 맞아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생리 중에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본인은 30대 후반에 새 아이를 출산하셨고 셋째 낳고 없었던 생리통이 심해지시고 다낭성이라고 들으셨나 봐요. 다낭성이 심해서 생리를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불규칙하게 생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출산 후에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제 없던 생리통이 심해지셔서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단은 이분 내용은 조금 복잡해서 사실은 환자를 직접 진찰을 해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생리불순이 주증상으로 찾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아마 이분이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치료도 좀 애매한 편인데 아마 출산 후에 좀 좋아지셔가지고 그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하시니까 불편한 게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던 게 이제는 매달 찾아오니까 그러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이런 경우에라도 뭐 생리통이 좀 없던 생리통이 생기면 이건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셋째까지 출산하셨으면 출산 이후에 생리통이 생겼다면 좀 자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이 좀 늘어났다든가 맞아요. 뭐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배란혈이 일주일 동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배란기마다 빠짐없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양은 적지만 7, 8일 정도 나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피임약을 처방해 준다고 합니다. 배란혈 일주일 괜찮은 건가요? 배란혈이 보통은 뭐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비칠 수 있고요. 근데 그 출혈이 뭐 양이 많다면 문제겠지만 빨간 피가 아니라 그냥 갈색 혈로 7일 정도 묻는다면은 괜찮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편한 거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이제 호르몬의 어떤 배란기에 급격하게 변동되는 호르몬에 반응을 해가지고 잠깐 출혈이 되는 거라서 간단한 문제들이 오히려 치료하기가 더 까다로운 그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피임약으로 호르몬을 좀 조절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29세 여성입니다. 생리 2주 전부터 잇몸이 뻐근하고 아픈데요. 왼쪽 시력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파지기도 합니다. 생리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고 왜 그런 걸까요? 배란기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증상은 들어보니까 특이하시긴 한데 약간 PMS라고 생리전 증후군이 있어요. 그 배란기부터 생리가 돌아올 때까지 감정 기복이나 뭐 몸의 컨디션이 변하거나 그게 이제 심하신 분들은 생리전 증후군이 좀 의심된다 말하는데 꼭 그 시기에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PMS,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란기의 호르몬 변화로 이런 거니까 뭐 피임약을 복용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PMS 치료제로 나온 호르몬제가 있어서 뭐 그런 거를 먹어본다거나. 저도 주로 이제 뭐 그 피임약을 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피임약을 피임만을 위한 목적으로 먹는다. 그리고 또 호르몬제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은 참 몸이 신기한 게 몸 안에서 호르몬 작용을 좀 중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몸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는 호르몬을 좀 잡아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서 아마 좀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도 피임약을 좀 쓰고 네네. 있습니다. 다음 주는 45세 주부시고요.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면 안 될까요?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50대인데 뭐 생리량이 너무 많고 힘드시다.